요즘 부동산 때문에 뭐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정책도 바뀌나? 내 계획 괜찮을까? 근데 최근에 나온 9.7 부동산 대책 이거 정말 시장에서 엄청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특히 이번 대책은 그 대출부터 공급 또 시장 관리까지 굉장히 여러 분야를 다 건드리고 있어서요. 그 영향을 좀 꼼꼼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보만 아는 것보다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짚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종시 부동산 전문가 분석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요. 이 9.7 부동산 대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보면 한 세 가지. 대출 문턱이 확 높아진 거, 그리고 공급을 엄청 늘리겠다는 예고, 마지막으로 시장 관리망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축이 핵심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특히 세종시에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같이 짚어볼 거고요. 이번 시간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복잡한 정책 내용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 네, 그냥 뭐 정책이 이렇다 저렇다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랄까 아니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변화, 역시 대출 규제 강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냥 뭐 대출 덜 해준다? 이런 거 이상인 것 같은데. 저기 보셨어요. 그냥 한도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고요. 핵심은 그 규제 지역 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 네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게 기존 50%에서 40%로 더 낮아졌어요. 10%포인트나 낮아졌네요. 네. 근데 정말 파격적인 건 수도권이랑 이런 규제 지역 안에서는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사업 목적으로는 아예 주담대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LTV 0%. 네, 0%요? LTV 0%면 그냥 대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대출 제로입니다. 와, 이건 진짜 강력한데요? 약간 돈 빌려서 투자하는 길을 그냥 막아버리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이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까요? 혹시 뭐 실수요자한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나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이 LTV 0% 조치는 타겟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 채 집을 가지려는 다주택자 아니면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있잖아요. 갭 투자? 네, 갭 투자. 네, 그런 방식으로 임대 수익 노리는 사업자들 딱 이들을 겨냥한 겁니다. 갭 투자라는 게 보통 자기 돈에다가 전세금 그리고 대출 더해서 집 사는 건데 이 대출 고리가 딱 끊어지는 거죠. 아, 그럼 작은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레버리지 활용한 공격적인 투자는 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당신이 만약에 투자 목적이 아니고 진짜 살 집을 찾는 경우라면요.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투자 수요가 줄면 경쟁이 좀 덜해지니까요. 자금 계획이 확실한 실수요자나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같은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요.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서는 2억 원으로 딱 묶였어요. 아, 전세자금 대출도요. 네. 예전에는 뭐 소득이나 보증 종류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상한선이 명확해진 거죠. 이것도 실수요자 자금 계획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허. 투자 수요 억제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 자금 흐름에도 일부 제약이 생기는 거군요. 근데 이런 규제가 수도권이랑 특정 규제 지역에만 집중되면 혹시 그 규제 없는 지역으로 돈이 막 쏠리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풍선 효과 같은 거요? 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특정 지역을 누르면 다른 데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규제가 덜한 뭐 비규제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 네. 실제로 과거에도 규제 강화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 역시 이런 풍선 효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계속 봐야 합니다. 정책 의도랑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출 문턱 이렇게 확 높여서 수요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을 또 엄청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나왔잖아요.
135만 호. 이 숫자가 엄청나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요 억제랑 공급 확대, 이 두 카드를 동시에 꺼낸 거죠. 2030년까지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요. 총 135만 호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아, 착공 기준이군요. 네, 이 착공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계획이나 인허가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공사 시작 기준이다 이거죠. 연평균으로 따지면 10만 호가 넘으니까 꽤 많은 물량이죠. 135만 호. 진짜 엄청난 숫자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좀 과거에도 공급 계획 발표는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숫자 발표 이상으로 뭔가 의미가 있을지?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계획이 진짜 실현될 거냐, 이런 의심은 항상 있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몇 가지 장치를 좀 더 넣었어요. 우선 2025년 하반기에 수도권의 3만 호 규모로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아, 새로운 땅을 더 찾는군요. 네, 기존 택지만 쓰는 게 아니라 새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또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있잖아요. 네. 오래된 일기 신도시요? 여기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 이걸 전면 도입하기로 했어요.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 참여로 좀 속도를 내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주민 제한 방식이라 이게 재건축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렇게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확 집중되면요. 세종시처럼 행정수도 기능도 있고 좀 독자적인 위상이 있는 지방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만약 세종시에 관심이 있다면 이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도권으로 수요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새 집이 많이 생기면 그동안 규제 피해서 혹은 뭐 더 나은 환경 찾아서 세종시나 다른 지방으로 갔던 수요 중 일부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 있죠. 이른바 빨대 효과라고 하죠. 아, 빨대 효과. 네, 지방의 잠재 수요를 수도권이 쫙 빨아들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세종시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세종시가 그냥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 기능이 있죠. 네, 국가 행정 중심 기능을 하는 아주 특별한 도시죠. 이미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들 많이 내려가 있고 그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나 생활 인프라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런 도시 자체의 힘, 자족 기능이나 상징성, 이게 다른 지방 도시랑은 좀 다른 점이죠. 아, 그러니까 세종시 자체 매력이나 행정 수도라는 기능이 수도권 공급 확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뭐 수도권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수요 기반을 가진 도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도권 시장 변화가 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을 안 주진 않겠지만 그 영향은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이 수도권 공급 확대가 세종시의 이런 독자적인 매력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못 넘을까? 이걸 좀 가늠해보는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런 구도가 아니라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축으로 넘어가 보죠. 시장 관리 강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뭐 감시만 늘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거래를 좀 투명하게 만들겠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좀 늘리는 겁니다. 네. 하는 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했어요. 시장 상황을 더 정확히 진단하고 뭐 이상 징후 같은 거 빨리 잡아내겠다 이런 의조로 보이고요. 시장 정보를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또 뭐가 있죠? 가격이 아주 비싼 거 있잖아요. 3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 이 거래는 자금 출처부터 시작해서 거래 과정 전부를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네요, 거의. 네, 뭐 편법 증여라든지 불투명한 자금 흐름 같은 거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토지의 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에요. 아, 토지거래 허가고요. 잠깐만요. 그게 정확히 뭐죠? 그리고 그걸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는 건 왜 중요한 건가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요. 그 지역 안에서 일정 크기 넘는 땅이나 집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근데 이게 실수요 목적 아니면 허가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투기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존에는 주로 시도지사가 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장관이 직접요? 네, 그 말은 정부가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의 시장 통제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정부의 보이는 손이 더 세지는 느낌인데요. 이런 조치들이 실제 시장 참여자,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팔려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볼 수 있겠죠. 특히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금 출처 밝히는 거라든지 신경 쓸 게 많아질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금 계획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해지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그 일기 신도시 낡은 주택들 있잖아요. 이걸 정부가 직접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에요. 네. 정부가 직접 집을 사서 임대를 준다고요?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네,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죠. 단순 규제나 감독을 넘어서 정부가 아예 시장의 플레이어, 그러니까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니까요. 이야. 이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시장 원리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다각적이만 하네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97 부동산 대책, LTV 0%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일단 투자 수요 동추를 죄고, 네. 수도권 중심으로 135만 호 착공이라는 엄청난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시장조사 기구 만들고 고가주택 다 들여다보고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고 이걸로 시장 관리 고삐를 바짝 쬐는 그야말로 삼중 압박 전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특정 지역에 미칠 영향은 그 지역만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 점도 짚어봤고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규제로 시장에 좀 투기적인 열기를 식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서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 약간 이런 이중적인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 네. 정책의 무게중심은 분명 수도권에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세종시처럼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하고요. 특히 그 국토부 장관 권한이 강해진다던가 정부가 직접 집 사서 임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건 앞으로 정부 역할이 시장에서 더 터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당신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좀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책 조항 하나하나 아는 것보다 이것들이 막 엮여서 만들어낼 시장의 큰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강도를 높이고 공급 목표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실제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섰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우리가 그냥 숫자로 보는 공급 통계 말고 실제로 체감하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계획 발표랑 실제 내 집 마련 사이에 그 간극, 이게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 그 사이의 거리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다음에도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릴 흥미로운 정보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